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5강 신경계 부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 파트는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개념도 많고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많기 때문에 신경계 부분 역시 문제풀이에 앞서서 선생님이랑 중요한 개념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경계의 분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경계의 분류 파트는 역시 중요한 단원입니다. 왜? 요거는 신경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문제 보기에서 갑자기 용어가 혼동이 와가지고 실수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확실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듯이 요 신경계의 분류 파트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경계의 분류 부분은 여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적어 내려가야 될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분류는 3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작년에 정리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시 선생님이 깜찍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봅시다. 자, 먼저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됐었죠.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을 이제 총괄하는 그러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뇌랑 척수로 이루어져 있었고, 말초신경계는 요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서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뇌신경이랑 척수신경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뇌신경은 말 그대로 뇌로부터 뻗어나가는 신경, 그리고 척수신경은 척수로부터 뻗어나가는 신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이라는 거 정도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작년 모의고사에 평가원 출제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 개념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중추신경계는 딱히 구분할 게 없지만 말초신경계는 특히 신경을 써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말초신경계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구분지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이제 대뇌가 주관하는 채성신경계, 그리고 대뇌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율신경계 2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이 됐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됐어요. 자,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은 뒤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자극의 전달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게 있었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를 자극의 전달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이 됐는데, 구심성은 선생님이 구심력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구심력이 원운동에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기 때문에 구심성 신경 역시 바깥에서 뇌로 자극이 전달되는 신경을 구심성 신경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채성 신경계 중에서도 감각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심성 신경은 반대로 원심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처럼 뇌, 몸의 중심 부분에서 몸의 바깥으로 신경을 전달하는 게 원심성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채성 신경에 운동신경과 그리고 자율신경,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쌤이 작년이랑 포함하면은 못해도 3번은 정리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63페이지 밑을 내려가면은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추신경계를 크게 구성하고 있는 뇌와 척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뇌는 구성하고 있는 대뇌, 소뇌, 간뇌, 중뇌, 뇌교, 연수,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 구분해서 암기해놔야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전체 뇌 그림에서 위치 보고도 여기에 어떤 뇌가 있는지 위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개념은 대뇌의 겉질과 속질, 색깔 구분해야 되죠. 자, 대뇌의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뇌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바깥쪽 부분이랑 안쪽으로 크게 2층으로 구분이 돼요. 바깥쪽을 우리는 겉질이라고 하고 안쪽을 속질이라고 하죠. 자, 근데 바깥쪽은 조금 색깔이 진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색질이라고 하고요. 안쪽은 색깔이 밝아서 백색질 또는 백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회색질인 거는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회색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뉴런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간단하게 그리면 저기 이렇게 가지돌기 이렇게 있고 보면은 신경세포체 부분에 대부분의 세포소기관들이 모여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세포소기관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 상대적으로 축삭 부분보다는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좀 더 진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이 회색질, 그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속질은 상대적으로 축삭돌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백색질, 좀 더 밝은 색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암기를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오히려 편해요. 자, 대뇌의 역할이 뭡니까? 자,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통합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뉴런의 방향이 어떻게 많이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축삭 끝으로 자극이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축삭 부분이 대뇌의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든 뉴런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여러가지 대뇌 역할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알아서 암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여기죠. 척수 부분. 자 앞에 대뇌에 대해서 했으니까 척수에 대해서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역시 색깔 구분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림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척수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속질이고 바깥 부분을 겉질이라고 하겠죠. 자 근데 얘는 색깔 구분이 대뇌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쪽이 색깔이 좀 더 진한 회색질이고 바깥쪽은 좀 더 밝은 색을 띈대요. 아까 왜 색깔이 진하다고 했어요? 그쵸? 신경세포체 부분이 모여있기 때문이라 했고 밝은 이유는 축삭 부분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은 척수는 속질의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모여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모든 뉴런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건 아니지만 자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척수의 역할은 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대뇌로 많은 자극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뇌로 이렇게 자극을 올려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축삭돌기 부분이 바깥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뇌랑 척수, 겉질과 속질의 색깔 차이 그리고 그 이유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전근과 후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구심성 신경 부분에 후근이라는 말이 있고 원심성 신경 부분에 정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후근은 등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정근은 우리의 배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구심성 신경의 대표가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은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자극을 등 쪽으로 받아들여서 연합뉴런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받으면은 원심성 신경의 대표인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뉴런인 전근을 통해서 배 쪽으로 자극을 전달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배로 자극을 전달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쌤이 예전에도 해줬지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운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운전, 운동뉴런, 정근 그리고 나머지 감각신경은 후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것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정리하기가 쉬워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한다. 그러면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거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무조건 반사는 그러면 경로에 대뇌가 아예 없냐? 아닙니다. 대뇌로 전달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경로에 정말 반사의 경로에 대뇌가 있지 않다는 거지. 뭐 우리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더라도 뜨겁다라는 느낌은 대뇌에서 받는 거니까 대뇌로 전달은 되나 직접적인 경로에 대뇌가 끼어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척수반사, 연수반사, 중뇌반사 대표적인 반응 얘네들 정도는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암기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 쌤이 옆에 필기해 놓은 자료 있죠? 얘네 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반응 경로 찾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요렇게 각 뉴런을 ABCD 이렇게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어떠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주고 이거에 반응 경로가 뭔지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얼굴 부위에 들어온 자극에 한해서는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 보통 감각기를 통해서 감각이 들어오면은 척수를 통해서 대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시 척수로 가서 반응기로 이렇게 반응이 전달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팔이나 다리 뭐 요런 거 같은 우리 몸에 있는 거고, 얼굴 부위에 분포한 자극이라고 보면 돼요. 얼굴.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뇌랑 바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얼굴 부위에 들어온 자극이 있다, 그러면 척수를 거치지 않고 감각기, 그리고 바로 대뇌, 그리고 반응기,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뇌의 명령이 얼굴에 있는 반응기로 갈 때, 자, 그때는 척수 거치지 않고 또 바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역시 우리가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 자극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기가 얼굴 쪽에 있다. 그러면은 굳이 척수를 거쳐서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바로 대뇌에서 다이렉트로 반응기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급식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나도 모르게 급식소로 뛰어갔다. 요거에 대한 경로를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코는 후각이죠. 얼굴 부위에 있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후각, 코에 연결된 감각 뉴런이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뇌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급식소로 뛰어가라. 근데 우리 뛰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움직여야 돼요? 팔, 다리를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은 팔, 다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 부분에 있는 경로니까 척수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척수를 거쳐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팔과 다리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부위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척수 거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예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문제 나오는 거 보면서 익히면 되니까 크게 어렵게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초신경계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 앞에서 했던 거 잘 알면 돼요.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채성신경이랑 자율신경이라 했는데, 채성신경은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는 애들을 채성신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뇌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애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얘네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요 정도 수준은 암기를 해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자,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부교감신경이랑 교감신경은 보통 뉴런 두 개가 한 쌍입니다. 자,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고 뒤에가 짧고, 그리고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에가 이렇게 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신경절이라고 했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신경절, 앞 뉴런,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도는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작년 모의고사 푼 친구들 알겠지만 작년 모고에서도 요거 관련된 문제 계속 나왔습니다. 보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교감신경은 여기 그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교감신경을 보면은, 자, 얘네들은 둘 다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경절 이전 뉴런은. 그래서 여기 뇌, 그리고 척수로부터 뉴런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죠? 뉴런들이 나가는 게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쉽습니다.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척수에서 중간 부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뭐 동공, 심장, 소화, 그다음 뭐 글리코젠 분비, 그리고 방광 이런 거 전부 다 척수 중간에서 나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부교감신경 얘를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얘는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뇌, 그리고 연수, 그리고 얘도 척수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중뇌는 요 부분이죠. 중뇌에는 동공 조절을 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공 조절. 자, 그리고 연수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수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는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척수의 끝부분 있죠. 척수의 끝부분에는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거,
중뇌는 동공만 조절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척수 끝은 방광만 조절을 한다. 나머지는 싹 다 연수가 조절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저번에 작년 11월 모의고사에서 심장 조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보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연수라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맞췄을 텐데 헷갈렸던 친구들은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필수로 암기해야 될 부분은 꼭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의 비교 나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지 이 정도도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들 이거는 암기하고 있을 거라 믿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신경계 부분 3점 수능 테스트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심장박동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봤더니 신경 A와 B가 연결된 두 개의 심장을 준비하고 A랑 B는 각각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 중 하나래요. 그리고 A랑 B에 전기 자극을 준 후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A를 자극했을 때보다 B를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했네요. 자, 요거를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얘는 막전이 그래프죠. 막전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A를 자극하든 B를 자극하든 활동전이 최대값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휴지전이도 똑같습니다. 역치전이도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의 반응을 우리 알고 있는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심장박동에 대한 조절. 자,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얘는 심장박동을 촉진을 시켜요.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시키죠. 자, 그럼 얘네들이 촉진을 시킨다, 억제를 시킨다. 기준이 뭘까요? 그래요. 보통 우리는 막전이 그래프가 요게 일반적일 때라 치면은 5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심장박동이 촉진되면은 이 폭이 왜 이렇게 훨씬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빈도 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활동전이가 뭐 요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촉진을 시킨다.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반면에 억제가 된다. 그럼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이렇게 더 늘어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빈도 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A 자극했을 때보다 B를 자극했을 때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 말은 B가 무슨 신경이다? 그쵸? B가 부교감신경이고 A가 교감신경이다 라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억, A랑 B는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율신경계는 서로 기량작용으로 몸의 여러 가지 현상을 조절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A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심장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A는 교감신경이죠. 자,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에가 이렇게 깁니다. 근데 심장박동을 조절할 때 저렇게 심장이 있다고 치면은 교감신경에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랑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차이가 있죠. 자, 신경절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B는 교감신경이다. 아닙니다. 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림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뉴런 4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있으며 디귿과 리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고 니은과 리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다르다라고 했네요. 자료 분석해서 푸는 문제네요.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고 반응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는 거고 보면은 지금 뉴런이 4가지라고 했죠. 그 말은 여기 뉴런 2개, 여기 밑에 뉴런 2개라는 말이죠. 자, 그 말은 뉴런 2개가 한 쌍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거는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어떤 신경계를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죠. 얘는 자율신경계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보면 되고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동공 크기 조절을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기량작용으로 조절이 될 거고 교감신경은 동공 크기 어떻게 됩니까? 그쵸.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A랑 B 중에 뭐가 교감이고 뭐가 부교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보면은 지금 디귿과 리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같대요.
그리고 니은과 리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다르대요. 요거 가지고 바로 그냥 한 큐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교감신경은 앞이 짧고 뒤에가 이렇게 긴 거, 부교감신경은 앞이 길고 뒤에가 이렇게 짧은 거죠. 각각의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차이가 납니다. 자, 신경절에서는 뭐가 분비됩니까? 둘 다 똑같아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자, 근데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차이가 좀 났어요. 자, 부교감신경은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데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요 네 가지 구역 중에서 얘만 지금 다르잖아요. 얘네 셋은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디귿과 리을이 똑같은 게 나온다 했으니까 얘가 부교감 신경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이 이렇게 길고 뒤에가 이렇게 짧은 거. 자, 그리고 A를 보면 앞이 짧고 뒤에가 이렇게 긴 게 되겠죠. 자, 그럼 니은에서 나오는 게 노르에피네프린, 기역과 디귿과 리을에서 나오는 게 아세틸콜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역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동공을 조절하는 거고요. 얘는 교감신경입니다. 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쵸, 얘는 척수의 중간에서 나옵니다. 그럼 일단 척수는 맞는데 회색질이냐라는 거죠. 자, 척수는 겉질이 회색질이에요?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자,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죠. 근데 속질이 회색질인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신경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체는 회색질에 있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디귿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은, 자, 얘는 지금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디귿. 니은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분에 리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동공이 확장된다. 자, 그럼 요거는 따져보면 되겠네요. 니은은 지금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이고, 리을은 지금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겠네요. 자, 이 양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아세틸콜린의 양이 노르에피네프린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부교감신경의 영향이 좀 더 크다. 그럼 동공은 어떻게 될까요? 동공은 축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기역입니다.